자, 오늘만큼은 가성비보다 무조건 외모 지상주의로 뽑아본 이쁜 카메라 탑 10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째로 10위 니콘 DF입니다. 니콘 전설의 명기 FM2를 연상시키는 레트로 디자인으로 메이저 회사들 중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던 디자인 중심 모델입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풀프레임 DSLR로서 D610과 동등한 수준의 괜찮은 성능을 가집니다. 다만 이제 출시된 지가 이제 한 6년 정도 된 오래된 모델일 뿐더러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모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고가가 꽤나 높은데, 이거를 사는 입장에서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10위. 9위는 다소 생소할 이름인데 하셀블라드 503CW를 꼽아봤습니다. 하셀블라드는 스웨덴 카메라 회사인데 보통 연정훈 카메라로도 유명한 카메라죠. 다만 이거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니고요. 중형 카메라입니다. 묵직하면서도 철커덩 하는 셔터 소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카메라의 감성의 극정점은 뷰파인더입니다. 큰 창을 통해서 상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게 요즘 LCD랑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맺히는 상인데 직접 보면은 와 할 만큼의 감성 오지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필름 카메라를 리스트에 넣는 거는 반칙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백이라는 장비를 갖다 붙이면 요즘 디지털 카메라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사실 가격이 아주 비현실적이어서 9위에 랭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위 후지 X100F입니다. 이거는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쁩니다. 산사라각 35mm 단렌즈가 고정으로 박힌 렌즈 교환이 안 되는 똑딱이 카메라입니다. 35mm는 카페 렌즈라고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앉았을 때 맞은편의 사람의 상반신을 찍기에 딱 좋은 화각입니다. 조리개도 2.0으로 꽤나 밝고 좋은데 최대 개방일 때 화질이 조금 소프트한 경향이 있고, 멀리서 보면 이쁜데 가까이서 만져보면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실제로 손에 쥐어보면은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소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8위. 7위는 리코 GR.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코 GR은 좀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너무 밋밋하달까요? 근데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이거를 이쁘시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왜 리코 없냐고 찾으실까봐 7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능은 아까 X100F와 비슷한 렌즈 일체형 똑딱이 카메라고요. 화각은 조금 더 광각인 환산 28mm 정도입니다. 조리개는 2.8이고 대신 렌즈 수납형이라서 휴대성이 좀 더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최근에 GR3까지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자, 6위는 올림푸스 OMD를 꼽아봤습니다. 올림푸스 필름 카메라 시절의 OM 라인업을 그대로 계승한 카메라인데 그 당시 필름 카메라 모습을 거의 똑 닮았습니다. 상당히 작고 이쁘면서 가격도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대신 이건 크롭 센서보다는 조금 더 작은 마이크로 포서드 사이즈의 카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급 바디긴 하지만은 특별히 아쉬울 성능은 없는 좋은 카메라입니다. 오히려 세계 판매량보다 국내 판매량이 유독 적은 숨은 보석 같은 카메라입니다. 5위는 후지 XT3입니다. 최근 리뉴얼된 렌즈 교환식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보통 다른 디자인 중심 모델 카메라들은 서브 라인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후지의 주력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성능도 아주 좋고요. 4K는 물론이고 AF 성능까지 훌륭해서 영상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급 라인업으로 XT30과 XT100도 있는데 패밀리 룩으로 비슷한 느낌인데 모두 다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훌륭합니다. 다만 가격은 좀... 자, 4위는 올림푸스 F입니다. 1963년에 출시된 지금 봐도 너무 이쁜 오리지널 F를 56년 만에 리뉴얼한 카메라입니다. 여타 올림푸스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포서드 판형의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성능도 상위 트림으로 출시돼서 꽤나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3위는 다시 후지입니다. 3위는 X 프로를 꼽아보았습니다. 후지 중에서도 가장 감성 끝판왕 카메라입니다. 레인지파인더 카메라가 쇠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지만은 LCD와 별도로 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어요. 성능도 상위 트림으로 출시돼서 꽤나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X 프로 2가 16년도에 출시를 했었고 지금 올해 하반기쯤 X 프로 3가 출시될 거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자, 2위를 할 차례인데 이쯤 되면은 바로 그 브랜드가 나올 때가 됐다 싶을 건데요. 감성 카메라 종결자인 2위는 바로 라이카 M10입니다. 이쁘죠? 이 카메라는 1950년대부터 세계 최고를 도맡았던 M 라인업을 지금까지 그대로 계승한 카메라고, 지금 이 M10 디자인은 1980년대 M6 디자인에서 거의 변한 게 없는, 그럼에도 흠잡일 게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카메라입니다. 라이카 M은 TV에도 몇 번 나왔죠. 얼마 전에 류준열 씨나 송민호 씨가 쓰는 모습도 나오곤 했는데요. 일단 성능적으로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면서 아까 X 프로와 마찬가지로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는 경량화에 집중을 하는데 이 카메라는 상하판 재질이 황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주 묵직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묵직한 것마저 뭔가 굉장히 안정감을 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경악스럽고 자동 초점도 안 되는 등 라이카 매니아가 아니고서야 다소 어리둥절할 부분이 많아서 2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위는 다시 라이카입니다. 라이카 M은 전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카메라고 대신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각종 편의사양을 갖춘 라이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바로 라이카 Q입니다. 얘는 28mm 렌즈가 고정된 렌즈 일체형 풀프레임 똑딱입니다. 그런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비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라이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렌즈를 샀더니 바디를 공짜로 주네? 라고 칭송받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라이카 Q에 들어가는 렌즈가 M 마운트에서는 렌즈 가격만이 카메라 전체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디자인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앞서 나왔던 카메라들은 대부분 레트로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카메라는 몹시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정판 에디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버 에디션, 티타늄 에디션, 화이트 에디션, 퍼플 에디션, 프로페셔널 에디션 등등 아마 수십 가지는 될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Q2로 리뉴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요약, 이상으로 제가 갖고 싶었던 카메라들입니다.